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파이 네트워크의 최근 발표 소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1억 달러 규모의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 출범 소식인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뭐 바이낸스 상장이라던가? 네, 맞아요.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투자 펀드 발표가 나왔죠. 이게 과연 파이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지 그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파이로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아, 실질적인 쓸모에 대한 거군요. 네, 단기적인 시장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생태계 가치, 그러니까 쓸모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뭐 이런 전략적 선회인 셈이죠. 그동안 실체 없는 기대감만 있다는 비판도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1억 달러짜리 펀드, 이게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뭔가요? 단순히 돈만 푸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꽤 명확합니다. 파이의 실질적인 쓰임새, 즉 유틸리티를 만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하고 결국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구조는 소유자 없는 조직을 표방하는 파이 재단, 파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해요. 특정 주체가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생태계를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탈중앙화. 네, 자금은 이제 파이 토큰하고 미국 달러 이렇게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재단 예비 물량에서 나오는 파이 토큰일 거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만약 이게 잘 되면요. 파이의 쓸모가 넓고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펀드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이 펀드가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보였죠? 네, 첫째는 기업들이 파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스템 같은 데 통합하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 사용처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앱 개발이나 실제 경제 활동 자체를 파이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유치하는 거고요. 앱이나 기업 활동?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파이만의 강점 있잖아요. 그 넓게 퍼진 사용자 기반하고 쉬운 접근성. 이걸 잘 활용하는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버튼 누르기를 넘어서는 진짜 쓰임새를 만들겠다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 펀드들이랑 좀 다른 점도 있다고요? 파이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던데. 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투자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겁니다. 보통 크립토 펀드들은 자기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여긴 그게 아니에요. 생성형 AI나 핀테크,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같은 주류 기술 분야까지 폭넓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코인 생태계를 넘어서 일반 기술까지요? 네, 그러니까 코인 매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겨냥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여요. 그 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차변점은 뭔가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 VC 방식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VC 방식이요? 네, 그냥 보조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또 철저하게 검증해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시리즈 B 이상까지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VC 방식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파이의 그 탈중앙화 정신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보면 그동안 비판론자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전략,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방식으로 진짜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요? 그러면 파이의 신뢰도나 실제 유용성 측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KYC 인증된 수백만 파이오니어 사용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 직접 다가갈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엄청 큰 매력일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것이 파이를 채굴하는 당신, 즉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파이오니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파이치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펀드를 통해서 파이의 사용처,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면 파이 자체의 실질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아, 가치 상승. 네, 그리고 생태계가 강해지면 더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여들고 이게 또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물론 당장 거래소 상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쓸모가 없는 성장은 그냥 투기 거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 펀드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쌓기 위한 그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인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은 좋은데?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실행입니다. 이 펀드의 성공은 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자금이 실제로 지원되고 그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빨리 실제 서비스로 나오고 또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넘어서 얼마나 넓게 채택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실행력? 네, 솔직히 파이네트워크가 과거에 좀 야심찬 약속에 비해서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 펀드는 그런 비판을 극복하고 파이오니어들의 그 오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을지 이걸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투명한 운영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투명성. 정리해보면 이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는
단기적인 어떤 시장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인 실용성,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초를 다지려는 시도랄까요? 네, 맞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결국 평가는 실행력으로 갈 겁니다. 발표 자체보다는 이 펀드를 통해 어떤 진짜 쓸모있는 서비스가 나오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성공 여부를 가늠할 진짜 척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펀드 이야기와는 별개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단 하나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파이와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널리 쓰인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당신에게 파이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확신시켜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